제 말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신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잠시만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골반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풍선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풍선이 작고 유연하며 눈에 띄지 않아서 거기에 있다는 것조차 모를 정도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식사 때마다 그 풍선 안에 압축 공기를 주입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은 팽창하고 팽팽해지며 원래 차지해서는 안 될 공간까지 차지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풍선은 바로 당신의 전립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압박하고 있는 것은 소변이 나가야 하는 생명 통로인 요도입니다. 당신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죠? 복잡한 의학 도표를 보여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매일 밤 그 현실을 직접 겪고 있으니까요. 남자 대 남자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어젯밤에 몇 번이나 일어나셨습니까? 2번인가요? 3번? 아니면 5번인가요? 저는 그 일과를 잘 압니다. 당신이 느끼는 깊은 피로감도 알고 있습니다. 방광의 불쾌한 압박감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깹니다. 따뜻한 침대에서 나와 어둠 속을 걷다가 발가락을 부딪히기도 하겠죠. 절박한 마음으로 화장실에 도착해 병이 앞에 서서 시원해지기를 기다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힘을 줍니다. 하지만 강력하고 해방감이 느껴져야 할 소변 줄기는 약하고 끊기며 답답한 방울로 변해버립니다. 마치 당신을 비웃는 것 같은 물방울이죠. 더 최악인 것은 그게 아닙니다. 침대로 돌아온 지 5분 만에 아직 소변이 남은 것 같고 방광이 여전히 차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1시간 뒤면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과 에너지, 그리고 가장 슬프게도 당신의 존엄성을 앗아가는 느리고 조용한 고문입니다. 많은 환자가 고개를 떨구고 부끄러워하며 제 진료실을 찾아옵니다. 자신의 남성성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김 박사님, 나이가 들면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겠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는 당신에게 아주 진지하고 조금은 냉정하게 말해야겠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밤에 5번씩 깨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인지 몰라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노화의 일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전립선이 테니스공만 해지는 것이 운명의 선고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이 통제불능의 비대가 마치 흰머리나 주름처럼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전통적인 의사들은 당신을 보고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봅시다 라고 말하거나 최악의 경우 선격을 파괴하고 발기부전을 일으키거나 혈압을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약을 처방해 증상만 가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없으면 수술을 권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그 전문가 중 단 한 명이라도 당신과 앉아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어떤 우유를 마시는지, 요리할 때 어떤 기름을 쓰는지, 하루에 빵을 얼마나 먹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장담하건대 대답은 단호한 아니오일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범죄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우연히 붙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자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요도를 조이고 있는 그 부종과 염증은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전립선은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상처가 있는데 매일같이 소금과 레몬즙을 뿌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처가 낫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상처는 붉게 변하고 열이 나며 거대해질 것입니다.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죠. 제 친구요, 당신이 특정 음식을 먹을 때마다 당신의 전립선에 바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독소로 해석하는 물질들로 조직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호르몬과 인슐린의 극도로 민감한 전립선은 그 충격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혈액을 통해 보내는 화학적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립선은 필사적으로 수분을 채우고 세포를 증식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공격을 멈출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당신의 남성 건강을 위협하는 3가지 재앙의 음식을 공개할 것입니다. 당신의 주방에 지금 당장 있을 법한 3가지 음식입니다. 산업계는 우리에게 무해하거나 심지어 건강하다고 팔아왔지만 40세 이후에는 전립선 염증이라는 불길에 휘발유를 붓는 역할을 하는 음식들입니다. 모든 것을 굶고 공기만 마시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지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접시에 숨어있는 적을 식별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장담하죠. 이 3가지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약을 먹든 얼마나 많은 소팔메토 영양제를 사든 염증은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불에 계속 땔감을 던지면서 불이 꺼지기를 바라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3가지 공격자를 제거하거나 적어도 획기적으로 줄일 용기가 있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밤이 더 길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소변 줄기에 다시 힘이 실리고 아랫배에 지속적인 압박감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 만들어진 손상인 만큼 하룻밤 사이에 마법 같은 기적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복을 향한 진정한 길을 약속합니다. 기회만 준다면 당신의 몸은 스스로 염증을 가라앉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3번째 음식은 가장 위험하며 2%의 남성이 자신의 건강을 화학적으로 거세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매일 섭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방해 요소들을 잠시 꺼주십시오. 가능하다면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이것은 당신의 건강이자 인생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신다면 미래의 당신은 현재의 당신에게 무한히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식품 산업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멈추고 주도권을 되찾읍시다. 진실을 알 준비가 되셨습니까? 화장실에 갈 때마다 조용히 고통받는 것을 멈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 악마 같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오늘 당장 주방에서 추방해야 할 3가지 음식을 공개하기 전에 저와 약속 하나를 해야 합니다. 도대체 저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생물학적 원리를 모르면 이것이 그저 운이 나쁘거나 유전 탓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블랙박스를 열어봅시다. 당신의 몸속을 들여다봅시다. 당신은 아마 테스토스테론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왕과 같은 호르몬이죠. 우리를 남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력, 굵은 목소리, 성욕, 정신적 에너지를 줍니다. 수년 동안 과거의 의학은 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 문제의 주범이라고 잘못 믿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서 전립선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실 매우 위험한 오류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그런데 전립선 문제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만약 테스토스테론이 주범이라면 수치가 낮아질수록 문제가 적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히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적은 테스토스테론이 아닙니다. 적은 테스토스테론의 변이되고 초강력하며 공격적인 버전입니다. 바로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라고 불리는 생물학적 미스터 하이드입니다. 이것을 건축 현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테스토스테론은 건축가입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현장을 지휘하며 건물의 구조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전립선 안에는 5알파 환원 효소라는 작은 일꾼 효소가 살고 있습니다. 이 효소는 아주 특정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건축가인 테스토스테론을 붙잡아 공격적인 십장인 DHT로 변형시키는 것이죠. 정상적으로는 이 십장이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에 염증이 생기고 먹는 음식으로 인해 중독되면 이 효소가 미쳐버립니다. 초과 근무를 시작하는 것이죠.
당신의 소중한 테스토스테론을 이 독성 강한 DHT로 대량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DHT는 무엇을 할까요? 당신의 전립선 세포에 간단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라라, 증식하라, 멈추지 마라. 마치 미친 십장이 좁은 방 안에 벽돌을 계속해서 쌓으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벽이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하고 결국 파이프를 짓누르게 됩니다. 이 경우 파이프는 바로 당신의 요도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의사가 아마 묻지 않았을 질문이죠. 왜 그 효소가 미쳐버리는 걸까요? 왜 당신의 몸은 좋은 호르몬을 당신을 붓게 만드는 나쁜 호르몬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걸까요? 여기서 스펀지 이론이 등장합니다. 전립선을 딱딱한 기관이 아니라 스펀지로 시각화해 보십시오. 그것은 방광 바로 아래 요도를 감싸고 있는 교통량이 아주 많은 곳에 위치합니다. 이 스펀지는 혈액 속을 흐르는 물질을 흡수하고 농축하는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립선은 혈중 농도보다 특정 물질을 최대 80배까지 더 농축합니다. 만약 당신의 혈액이 깨끗하고 영양분, 산소, 항산화제가 가득하다면 그 스펀지는 깨끗하고 탄력 있으며 부드러운 정상 크기를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골반을 흐르는 혈액이 요동치는 인슐린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농약, 식품 속 합성 호르몬, 설탕에서 유래한 염증 인자들이 섞여 있다면요? 전립선은 충실한 스펀지답게 그 모든 것을 흡수하고 농축하여 중독됩니다. 이 중독 상태는 전립선 내부의 비상 상황을 만듭니다. 세포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방어 기제로서 O2알파 환원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몸은 우리는 공격받고 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을 키워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통제불능의 성장이 시작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종양이 아니라 지속적인 공격에 의한 과잉 반응으로 생긴 흉터 조직 같은 것입니다. 많은 남성이 저에게 말합니다. 김 박사님, 제 아버지도 전립선 문제가 있었고 할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이건 유전이라 DNA와 전DNA와 싸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어깨에서 그 짐을 덜어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유전자는 장전된 총과 같습니다. 유전적 소인이 있을 수 있고 총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을 수는 있지만 당신의 생활 방식과 특히 식습관이 그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입니다.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총은 발사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후성 유전학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유전자를 켜거나 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입니다. 전립선 비대 유전자가 있더라도 인슐린 수치를 낮게 유지하고 염증성 음식을 피한다면 그 유전자는 평생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서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 스펀지에 휘발유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인슐린을 폭발시키는 음식을 먹을 때 당신은 전립선을 부풀리는 DHT를 만드는 효소에 직접 먹이를 주는 셈입니다. 인공 에스트로겐이 가득한 음식을 먹을 때 당신은 전립선을 혼란에 빠뜨려 부풀게 만듭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전립선 상태가 완벽한 80대 노인도 보았고 소변을 보는데 고통스러워하는 40대 남성도 보았습니다.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그들이 몸에 준 연료였습니다. 이제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우리에겐 당신의 전립선을 부풀릴 핑계만 기다리는 효소가 있고 당신이 주는 모든 독소를 흡수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이제 범인들을 지목할 시간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비료 역할을 하는 3가지 범주의 음식을 식별해냈습니다. 당신이 아마 안전하다고 생각할 음식들, 병원에서 주는 음식들, 그리고 거의 모든 한국 가정의 찬장에 있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을 때마다 골반에 부풀어 올라라라는 직접적인 화학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아마 가장 논란이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건강에 필수적이고 우리를 튼튼하게 만든다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특히 중년 남성에게 있어 훨씬 더 어두운 이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범인을 폭로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아마 오늘 아침에도 드셨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요. 첫 번째 범인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마음 아플 것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습관,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고 우리가 편안한 음식이라 여겼던 것들을 직접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냉장고에 이 제품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마 잠들기 전에 한 잔 마셨거나 커피에 넣었거나 샌드위치에 한 장 넣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유제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유, 치즈, 크림, 아이스크림 말입니다. 당신은 김 박사님, 우유는 건강이고 칼슘이며 뼈에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죠? 그것은 마케팅의 목소리이지 생물학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광고가 보여주는 환상을 끄고 논리적인 뇌를 켜봅시다. 자연의 관점에서 우유가 실제로 무엇인지 분석해 봅시다. 우유는 음료가 아닙니다. 우유는 성장 기술입니다. 자연이 단 하나의 배타적인 목적을 위해 설계한 생물학적 물질입니다. 바로 30kg의 송아지를 불과 몇 개월 만에 400kg로 두고의 황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폭발적이고 빠르고 거대한 성장을 유발하도록 설계된 유체입니다. 이 위협을 달성하기 위해 자연은 우유의 호르몬, 성장인자, 천연 스테로이드, 그리고 조직에 증식하라, 당장 자라라 라고 외치는 세포 신호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이미 성장이 끝난 50대, 60대, 70대 남성이 다른 종의 폭발적 성장을 위해 설계된 유체를 섭취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기일 때는 자라기 위해 사람의 모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성장 단계는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업계가 당신이 라벨에서 읽기를 원치 않는 위험한 과학이 등장합니다. 현대 우유 속에서 당신의 전립선의 가장 위험한 성분은 전문 용어로 IgE 분위, 즉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1입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IGF-1. 이 분자는 소와 인간에게서 동일합니다. 이것은 세포 성장의 마스터키입니다. 당신이 우유 한 잔을 마시거나 기름진 치즈를 먹을 때 당신은 이 성장인자의 농축액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IGF-1은 혈액을 타고 수용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 중 어느 장기에 IGF-1 수용체가 가장 가득할까요? 바로 당신의 전립선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전립선 일꾼들에게 마천루 설계도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웅의 IGF-1이 도착해서 말합니다. 여기 재료와 명령서가 있다. 건설해라. 그러면 전립선 세포들은 복종합니다. 분열하고 커지며 조직이 팽창합니다. 여러 과학 연구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유제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남성들이 전립선 비대증 발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공격적인 전립선암 발생률도 높았다는 점입니다. 암이란 결국 통제불능의 세포 성장이며 우유는 그 과정의 완벽한 비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천연 IGF-1만으로도 나쁘겠지만 당신이 오늘날 마트에서 사는 우유는 80년 전 당신의 할아버지가 농장에서 마시던 그 우유가 아닙니다. 오늘날 유제품 산업은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인 기계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암소는 1년 365일 거의 내내 우유를 짜내야 합니다. 이는 암소가 임신 중일 때도 우유를 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유 주기의 대부분 동안 소는 또 다른 송아지를 뱃속에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우유는 에스트로겐, 즉 여성 호르몬의 수프라는 뜻입니다. 시판 우유에는 상당량의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들어있습니다. 남성인 당신이 이 동물성 에스트로겐을 섭취하면 당신의 섬세한 호르몬 균형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테스토스테론이지 에스트로겐이 아닙니다.
에스트로겐 부하가 증가하면 몸은 이를 보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립선 염증과 가슴, 복부의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게다가 축적된 독성 문제도 있습니다. 전립선은 지방 조직이 만회하는 장기이며 독소는 지방을 좋아합니다. 공장식 사료를 통해 소가 먹는 대부분의 살충제, 제초제, 항생제는 소의 지방에 축적됩니다. 버터, 크림, 치즈가 무엇입니까? 바로 농축된 소의 지방입니다. 소가 먹은 모든 것의 농축물이죠. 그 노랗고 반짝이며 맛있는 가공 치즈를 먹을 때 당신은 전립선 캡슐을 포함한 자신의 지방 조직에 직접 쌓이게 될 지용성 독소를 미량씩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3중 공격입니다. 성장을 명령하는 IGF-1 시스템을 여성화하고 염증을 촉진하는 에스트로겐, 그리고 조직을 자극하는 산업 독소들까지. 당신은 지금 그럼 칼슘은 어쩌지? 우유를 끊으면 내 뼈가 부러질 텐데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안심하세요. 그것 또한 신화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스칸디나비아 국가처럼 유제품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들이 골다공증 발생률도 가장 높습니다. 우유의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흡수되기 어렵습니다. 참깨, 아몬드, 브로콜리, 시금치, 정너리를 먹으면 전립선 위험 없이 훨씬 더 질 좋은 칼슘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학적 판결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처방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전립선 염증을 가라앉히고 싶다면 식단에서 유제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30일 동안만이라도 끊어보십시오. 흰 우유와 작별하십시오. 기름진 숙성, 치즈와 작별하십시오. 설탕과 유제품의 폭탄인 아이스크림과 작별하십시오. 생크림과도 작별하십시오. 오늘날에는 훌륭한 대안들이 많습니다. 무가당 아몬드유, 코코넛유, 호두유 등이 있죠. 그것들은 맛있고 부드러우며 무엇보다 IGF-1이나 임신한 소의 호르몬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변화 하나만으로도 방광의 압박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는 가속 페달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연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밤낮으로 불길을 유지하는 휘발유에 대해 말이죠. 다음 음식은 훨씬 더 교활합니다. 건강하다는 이름 아래 숨어 있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영양 피라미드의 기초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립선뿐만 아니라 신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당신이 밤마다 소변을 보러 일어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전립선 제왕의 두 번째 기술을 공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유제품을 제거함으로써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습니다. 직접적인 성장 명령을 내리는 것은 멈췄죠. 하지만 이제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골반에는 이미 불이 붙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남성은 하루 종일 그 불길에 고옥탄과 휘발유를 들이붓고 있습니다. 유제품이 가속 페달이었다면 이 두 번째 음식군은 연료입니다. 당신의 전립선을 24시간 내내 부풀고 붉고 환하게 만드는 더러운 에너지원입니다. 저는 현대 건강의 공공의 적 1호인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 저는 단 것을 안 좋아해요. 디저트도 안 먹고 커피에 설탕도 안 넣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함정은 식탁 위에 설탕 단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정은 산업계가 당신의 식단의 기초라고 팔아온 것들에 있습니다. 빵, 파스타, 흰쌀밥, 과자, 면 요리들 말입니다. 당신의 몸과 신진대사, 그리고 전립선에게 있어 흰 설탕 한 스푼과 흰 빵 한 조각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정제된 밀가루가 당신의 침에 닿는 순간 그것은 즉시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순수한 설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쓰나미처럼 당신의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혈액에 설탕이 넘쳐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의 몸은 패닉에 빠집니다. 혈중 고혈당은 독성이 있고 부식성이 있으며 동맥과 신경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웅적인 장기인 췌장이 구조에 나서야 합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뿜어냅니다. 인슐린은 세포를 열어 설탕을 들여보내는 열쇠입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생존 메커니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립선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인슐린은 염증을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아침에 토스트를 먹고 점심에 면을 먹고 저녁에 샌드위치를 먹어서 하루 종일 혈액 속에 높은 인슐린이 흐르고 있다면 당신의 몸은 영구적인 염증 경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 저주받은 효소, 5-알파 환원 효소를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좋은 테스토스테론을 전립선을 부풀리는 나쁜 DHA로 바꾸는 그 작은 일꾼 말입니다. 자, 그 효소에게 더 빨리 일하라고 소리치는 대장이 누구인지 맞춰보십시오. 정확합니다.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수록 전립선의 부피가 커진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매혹적인 임상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학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뱃살이 있다면, 허리에 튜브 같은 지방이 있다면 당신은 거의 확실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면 당신의 전립선은 폭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인슐린은 5-알파 환원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마치 터보 엔진을 다는 것과 같죠? 테스토스테론을 더 많이 전환하고 조직을 더 만들고 더 염증을 일으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마 같은 악순환입니다. 밀가루를 먹고 설탕이 오르면 인슐린이 치솟고 효소가 활성화되어 전립선이 커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자꾸 화장실에 가려고 밤에 깨는지 계속 궁금해하겠죠. 밤에 깨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음식이 당신의 야간 화장실 여행의 직접적인 주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남성이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소변을 보러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네, 그것도 기계적인 문제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화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슐린은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신장에게 나트륨과 물을 붙잡아 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로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올라가고 당신은 수분을 정체시킵니다. 몸이 붓는 것이죠. 하지만 잠자리에 들어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인슐린 수치가 떨어집니다. 인슐린이 떨어지면 신장은 어떻게 할까요? 붙잡고 있던 물을 내보냅니다. 갑자기 말이죠. 저녁에 먹은 빵 때문에 붙잡아 두었던 수분이 새벽 3시에 소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밀가루와 설탕을 특히 밤에 제거한다면 당신이 잠자는 동안 생성되는 소변의 양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저녁 식사에서 빵과 밥만 끊었을 뿐인데 화장실에 5번 가던 것을 1번으로 줄인 환자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설탕 뒤에는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의학적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비록 무서운 이야기일지라도 해야겠습니다. 전립선 비대 세포나 혹시라도 모를 종양세포처럼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들은 설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당신 몸의 정상세포들은 지방을 에너지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든 세포들, 통제 불능으로 증식하는 세포들은 포도당에 굶주려 있습니다. 정상세포보다 설탕을 2030배 더 많이 소비합니다. 암을 진단하기 위해 찍는 PET 스캔이라는 검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방사성 포도당을 주입합니다. 왜 그럴까요? 암세포가 누구보다 먼저 설탕을 먹어치워 화면에서 빛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대한 파스타 한 접시나 달콤한 디저트를 먹을 때 당신은 당신에게 가장 해를 끼치는 세포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먹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을 위한 연회를 열어주는 셈이죠. 당신의 전립선 성장에 비료를 주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죠. 설탕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뇌의 쾌락 중심을 코카인과 똑같이 자극합니다. 따뜻한 빵을 끊는 것은 어렵습니다. 면 요리를 끊는 것도 어렵죠. 그것은 우리 문화의 일부이고 가족과 나누는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울질해야 합니다. 저울 한쪽에는 달콤한 빵을 먹는 5분간의 순간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당신의 자유가 있습니다.
7시간 연속으로 잠을 잘 수 있는 능력, 공포 없이 버스를 타고 여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양성염증이 악성으로 변할 위험을 줄이는 것 말입니다. 오늘 당신에게는 무엇이 더 무겁습니까? 탄수화물을 영원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연은 인슐린을 그렇게 격렬하게 폭발시키지 않는 훌륭한 탄수화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흰쌀밥 대신 퀴노아나 소량의 현미로 바꾸십시오. 감자 대신 고구마를 드세요. 렌틸콩, 병아리콩, 강낭콩 같은 콩류를 드십시오. 이런 음식에는 섬유질이 있습니다. 섬유질은 해독제입니다. 섬유질은 설탕이 혈액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게 하여 인슐린 괴물을 깨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흰 밀가루, 그것들은 당신의 일과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고통을 지탱하는 연료입니다. 이제 가속 페달인 유제품과 연료인 설탕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적 하나가 남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기만적인 적일지도 모릅니다. 심장의 친구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먹는 모든 음식을 요리할 때 사용하는 제품이자 당신의 세포를 안에서부터 파괴하고 오래된 금속처럼 부식시키는 제품입니다. 이 세 번째 음식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장담하건대 당신의 주방에 지금 이 병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왜 오늘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수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놈이 가장 배신감이 큰 놈입니다. 제가 왜 배신적이라고 하냐면 설탕은 우리가 깊은 곳에서 나쁘다는 걸 알고 우유는 몸에 맞지 않는다는 걸 눈치챈 사람들도 있지만 이 세 번째 음식은 미덕에 망토를 두르고 위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4.50년 동안 보건당국, 텔레비전, 그리고 마트의 라벨은 당신의 면전에서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죠. 선생님, 동물성 지방은 먹지 마세요. 동맥을 막습니다. 대신 이 황금빛 순수한 식물성 기름을 쓰세요. 심장에 좋습니다. 당신은 건강과 가족을 생각해서 그들을 믿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든 노란 액체를 샀죠. 그걸로 달걀을 요리하고 고기를 굽고 샐러드에 뿌렸습니다. 저는 산업용 씨앗 기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말입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당신의 주방으로 가보십시오. 찬장에 이 병 중 하나가 있습니까? 대답이 예라면 당신의 집에는 대사독극물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 박사님, 식물성이라고 되어 있고 식물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역사상 가장 큰 언어적 속임수입니다. 그 기름들에는 식물적인 것도 자연적인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올리브나 아보카도를 짜서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옥수수 한 자루를 짜보십시오. 기름이 나옵니까? 아니요. 콩 하나를 짜보십시오.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씨앗에서 기름을 뽑아내기 위해 산업계는 잔인한 화학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핵산과 같은 석유 추출 용매로 씻어내고 기름이 병에 담기기도 전에 산패할 정도의 지옥 같은 고온으로 가열합니다. 그 결과물은 썩은 냄새가 나고 회색빛이 돌기 때문에 마트에서 보는 깨끗한 황금빛 액체처럼 보이게 하려고 다시 화학적으로 표백하고 냄새를 제거해야 합니다. 당신이 먹고 있는 것은 산화되고 염증을 유발하며 독성이 강한 산업 제품일 뿐입니다. 자, 당신의 전립선에 미치는 영향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이 기름들이 당신의 전립선을 풍선처럼 부풀게 할까요? 답은 오메가6라는 작은 분자에 있습니다.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한겸작용을 하는 좋은 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메가6는 과도하게 섭취할 때 오메가3의 사악한 형제가 됩니다. 인간의 몸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오메가10과 오메가3를 1대1 비율로 먹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당신의 주방, 과자, 소스, 식당 음식에 들어있는 이 저렴한 기름들 때문에 우리는 20대1의 비율로 먹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20배나 더 많은 염증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해바라기유나 옥수수유를 섭취할 때
당신의 몸은 그 과도한 오메가 역을 아라키돈산이라는 것으로 분해합니다. 그리고 이 산은 통증과 염증 분자들을 만드는 원재료, 즉 벽돌이 됩니다. 문자 그대로 염증의 벽을 쌓기 위해 벽돌을 찍어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립선은 혈관이 매우 풍부한 장기입니다. 작은 혈액 통로들로 가득 차 있죠. 당신의 혈액이 이러한 산화된 기름들로 가득 차면 전신 염증이 발생합니다. 혈관벽이 자극을 받고 매우 예민한 전립선은 부어오르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의 내부 파이프라인이 녹슬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기름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들은 산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은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 나쁜 것으로 바꾸고 당신 세포의 막을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립선 비대증과의 가장 무서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문제가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당신이 유제품과 설탕을 끊더라도 콩기름이나 옥수수유로 계속 요리한다면 당신은 낫지 않을 것입니다. 면역체계를 계속해서 적색경보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에 우리는 공격받고 있다. 방어하기 위해 부풀어 올라라. 라고 계속 말하는 셈입니다. 특히 카놀라유에 대해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건강한 선택인 것처럼 팔리지만 거짓말입니다. 카놀라의 원료인 유채는 자연 상태에서 독성이 있습니다. 기름을 짜기 위해 유전적으로 변형된 식물이죠. 또한 매우 불안정한 기름입니다. 팬에서 가열하는 즉시 산패하며 전립선 세포의 DNA를 직접 공격하는 자유 라디칼을 방출합니다.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남성이 건강을 생각해서 식당에 갑니다. 생선 구이와 샐러드를 주문하죠. 하지만 그 생선은 저렴한 콩기름을 두른 팬에서 구워졌고 샐러드 드레싱은 카놀라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염증 폭탄을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름들의 효과는 축적됩니다. 당신의 세포막에 몇 달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먹고 내일 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는데 수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염증이 그토록 끈질긴 것입니다. 약을 먹어도 전립선이 계속 괴롭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세포 자체가 저질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집을 짓는다면 썩은 나무와 녹슨 못으로 짓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무너질 테니까요. 그렇다면 왜 당신의 세포를 썩고 산화된 기름으로 지으려 하십니까? 해결책은 극단적이지만 필수적입니다. 그 병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다 쓰고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주지도 마세요. 그 누구에게도 그런 해를 끼치지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당신의 건강은 그 기름값이 몇 달러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유제품, 성장, 가속기, 설탕과 밀가루, 인슐린 연료, 씨앗, 기름, 염증 유발자. 이 세 가지 기술을 제거함으로써 당신은 그 어떤 약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공격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립선을 하루 3번씩 때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몸에 가해지는 폭력을 멈출 때 몸은 자신이 아는 유일한 일을 시작합니다. 바로 치유입니다. 지금 조금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주방을 보며 세상에 김 박사님, 그럼 전 뭘 먹어야 합니까? 뭘로 요리하죠? 굶어 죽겠네요.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진정하세요. 숨을 들이쉬세요. 당신을 빈손으로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자연은 관대합니다. 산업계가 만들어낸 독극물마다 자연은 그보다 10배는 더 강력하고 맛있는 해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털을 닦았고 쓰레기를 치웠으니 재건에 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해결책을 말할 시간입니다. 염증을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치유하는 지방들이 존재합니다.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고 당신의 소변 줄기를 20년 전으로 되돌려줄 천연 약재와 같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전립선 구조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상을 되돌리기 위해 오늘부터 당신의 접시에 정확히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해결책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작해봅시다. 숨을 깊게 들이마셔보세요. 진심으로요. 들이마시고 내뱉으세요. 지금 당신이 어떤 기분일지 잘 압니다. 조금은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냉장고를 다 비워버렸으니까요. 아침에 우유, 저녁에 빵, 달걀을 요리하던 기름까지 제가 다 치워버렸습니다. 김 박사님, 이제 어쩌란 말입니까? 뭘 먹고 살죠? 잃어버린 건강은 어떻게 되찾나요? 라고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서부터 마법이 시작됩니다. 이제 질병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치유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기존의 현대의학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놀라운 소식은 당신의 몸이 완벽한 재생기계라는 사실입니다. 독을 제거하고 올바른 재료를 넣어주면 몸은 스스로 집을 수리할 줄 압니다. 금지사항만 늘어놓고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주방을 다시 채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약으로 채울 것입니다. 제가 전립선 구조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행해 봅시다. 첫 번째로 방금 쓰레기통에 버린 그 독성 기름들을 대체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지방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뇌는 지방이고 신경도 지방입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당신의 테스토스테론은 콜레스테론과 지방에서 만들어집니다. 치유를 위해서는 좋은 지방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주방에는 영양의 왕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액체금입니다. 여기에는 올로칸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위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부프로펜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강력한 천연 항염증제입니다. 샐러드나 채소 위에 생으로 듬뿍 뿌려 드세요. 몸을 올리브유로 가득 채우십시오. 요리를 할 때는 코코넛 오일이나 진짜 버터 또는 쥐 버터를 사용하세요. 네, 소의 버터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풀을 먹고 자란 소의 버터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방들은 안정적입니다. 열을 견뎌내며 세포를 산화시키는 대신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물론 아보카도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아보카도를 드세요. 당신의 호르몬 시스템의 최고의 친구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영웅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립선 염증에 있어 말 그대로 크립토나이트와 같은 3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영웅 1호는 호박씨입니다. 남성 건강을 위해 단 하나의 음식을 골라야 한다면 저는 이것을 고르겠습니다. 호박씨는 아연의 가장 풍부한 천연 공급원입니다. 아연이 왜 중요할까요? 전립선은 우리 몸에서 아연을 가장 많이 축적하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연은 아까 말했던 그 미친 효소, 5도알파 환원 효소를 멈추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아연은 그 효소에게 브레이크를 겁니다. 테스토스테론을 나쁜 DHT로 바꾸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조미되지 않은 생호박씨 한 줌을 오후에 간식으로 먹는 것은 그 어떤 약보다 낫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매일매일의 생명보험입니다. 영웅 2호는 토마토입니다. 하지만 비결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전립선 크기를 줄이고 암을 예방하는 강력한 붉은 항산화제인 라이코펜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샐러드에 든 생토마토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섬유질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힘을 해방하려면 요리를 해야 합니다. 집에서 토마토 소스를 만드세요. 약불에 천천히 끓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올리브유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은 지방과 함께 있어야 흡수됩니다. 올리브유를 넣고 볶은 토마토 요리는 당신의 전립선 세포를 위한 치유 폭탄입니다. 영웅 3호는 강력한 차아찰입니다. 인슐린을 폭발시키는 설탕 가득한 과일 주스는 잊으세요. 녹차를 마시기 시작하십시오. 녹차에는 EGCC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너무 빨리 자라는 세포들의 죽음을 유도하는 화합물입니다. 전립선 속의 쓰레기를 치워주는 청소부와 같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면 쇠기풀 뿌리차를 찾아보세요. 쇠기풀은 제약업계가 싫어하는 식물입니다. 자유 테스토스테론을 해방하고 비뇨기 통로의 염증을 놀라울 정도로 가라앉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립선을 위한 완벽한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침에는 빵 없이 버터와 채소를 넣은 달걀 볶음을 드세요.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가득합니다. 점심에는 올리브유와 호박씨를 듬뿍 뿌린 채소 더미와 함께 생선이나 고기를 드십시오. 저녁은 가볍게 하세요. 채소 수프나 약간의 생선을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료로는 물이나 녹차를 마십니다. 이 지도를 따라오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첫 몇 주 안에 몸에 붓기가 빠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뱃살이 줄어들고 정신적인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화장실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가더라도 한 번뿐이겠죠. 그리고 소변을 볼 때 줄기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강하고 끊김이 없으며 통증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감사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오늘 먹고 내일 낫는 마법의 알약이 아닙니다. 당신은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전립선을 괴롭혀왔습니다. 회복할 시간을 주십시오. 최소 90일 동안 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해보세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위한 약속입니다. 이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마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마시지만 실제로는 전립선을 파괴하는 음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치유 과정을 10배나 빠르게 해줄 천연 엘릭서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잠자는 동안 전립선 염증을 없애주는 3가지 음료라는 독점 영상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보완해줄 영상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알림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종 모양 아이콘을 활성화해 주십시오. 무료이며 수술의 위협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 영상이 당신의 눈을 뜨게 했다면 공유해 주세요. 카톡으로 형제, 아버지, 친구들에게 보내주세요. 남성 건강은 금기시되는 주제입니다. 많은 남성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그 침묵을 깨십시오. 다른 남성이 자신의 삶을 되찾도록 도와주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나이 때문에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유전자의 희생양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배의 선장이며 오늘 다시 키를 잡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성전입니다. 몸을 소중히 돌보십시오. 그러면 몸도 마지막 날까지 당신을 돌봐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김 박사입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건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